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강의를 잘 이해를 했으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이제 아무 무리 없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케라스코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environment로 나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겠다. 케라스 백엔드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케라스코어를 임포트를 해주고, 여기 있는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용할 거여서 얘는 그냥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 있는 트랜스포머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셋, 이 두 개를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인스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셋은 일단 우리가 이 허깅 페이스에 있는 데이터 셋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토크나이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스도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는 데이터셋으로부터 이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허깅 페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의 이름만 알면 걔를 로드 데이터셋 그리고 이름을 넣어주면 걔가 내 데이터셋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지금 이 IMDb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걸 사용을 할 텐데, 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Xtrain에다가는 train 그리고 텍스트라고 하는 애를 Xtrain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train의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첫 번째 그 영화평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2000번째 아니 200번째 영화평을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도 또 다른 영화평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토크나이저로부터 이 토크나이저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토크나이저를 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쉽게 하려고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미 허깅 페이스에서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는 이 토크나이저에다가 from pre-trained라고 하고 그 pre-training 되어 있는 모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여기에 모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걔를 세이브를 시키고 from file이라고 해서 걔를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BERT, base, uncased라고 하는 pre-trained 된 모형을 가지고 와서 걔를 나의 토크나이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애가 이제 굉장히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어서 패딩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는 트렁케이션으로는 1000개까지의 토큰만 사용하겠다라고 토크나이저한테 몇몇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Xtrain,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했던 이 IMDb 셋의 트레인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의 Xtrain을 encode batch를 해서 실행을 하면 이 템프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템프의 내용을 보면 템프 자체의 내용은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결과들이고, 얘 전체의 길이가 25,000개일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25,000개이죠. 그리고는 템프 0번을 가서 보면 그냥 인코딩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ID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ID를 보면 뒷부분은 패딩이 되어 있어서 다 0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와보면은 어떤 숫자들이 쭉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BERT, base, uncased라고 하는 이 pre-trained 된 모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모형은 문장의 시작은 101로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이 모델의 특징이에요. 101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102로 끝나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 102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그젬플은 이 길이 전체가 1000개가 안 되는 애였는데 여기 102에서 끝나고 그 뒷부분은 다 0으로 패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템프라고 하는 애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X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i의 IDs for i in 템프. 그러니까 이 i는 첫 번째 인코딩, 그리고 템프에서 두 번째 인코딩, 세 번째 인코딩을 각각 가지고 와서 그거의 IDs를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x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x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커다란 브래킷이 하나 있고 거기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컴마 두 번째 문장 컴마 세 번째 문장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가 지금 우리의 x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y도 만들어야 되는데 y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이래서 이제 x하고 y가 기본적으로 리스트의 형태로 다 우리한테 있는데 얘를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사실은 얘를 나중에 배치 단위로 넣는다든지 얘네를 셔플을 한다든지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좀 매니플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뭘 할 거냐면은 이 파이토르치에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셋 로더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부분에서 한번 했던 건데 다시 여기서 지금 사용을 해보면 일단 톨치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my dataset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dataset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세 개의 펑션을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init 여기에 셀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get item 그래서 얘도 셀프 그리고 얘는 거의 틀림없이 인덱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def len 해서 길이를 알아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얘도 요 세 개를 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해보면 이 init 하고 나면은 나의 x하고 y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셀프 변수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고 셀프 y는 y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x하고 y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받을 겁니다. x, n, y.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얘를 처음 이니셜라이즈 시킬 때 이 my dataset하고 이름을 부른 다음에 x, y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면 그게 셀프 x, 셀프 y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얘의 뭐 첫 번째 걸 돌려다오, 뭐 두 번째 걸 돌려다오라고 할 때 그 돌려줄 애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셀프 x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 그리고 y는 셀프 y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돌려줄 건데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얘를 torch.tensor라고 해서 텐서의 형태로 만들어서 x와 y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torch.tensor 그리고 y. 자, 이렇게 하면은 요 get item 부분이 만들어졌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length를 알아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뭐를 돌려주냐면은 return length를 돌려주는 거죠. 이 self.x의 뭐 self.y의 length를 돌려줘도 되는데 뭐 지금 x하고 y가 이렇게 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x의 length를 돌려주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이 클래스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ds라고 하는 이름에다 넣을 텐데 my dataset하고 그냥 놔두면은 사실은 요 init하고 self까지만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하고 y에 해당하는 애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x하고 y가 밖에서 우리가 정해놨었죠. 그래서 x는 인코딩이 되어 있는 애 그리고 y는 걔의 레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셋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얘의 0번째에 뭐가 있는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엄청 긴 텐서와 제일 끝에 가 보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커다란 부분은 얘가 x고 그 다음에 얘는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i in range 예를 들면 중간 부분을 보기 위해서 12,400에서 12,600 그래서 print i를 해다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다 101로 시작하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but라고 하는 인코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는 y 값이 0이고 여기서부터는 y 값이 1인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25,000개인데 얘의 절반은 이 부정적인 평이고 나머지 절반은 긍정적인 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보면 서로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한번 만들어 보면 데이터 로더는 데이터 로더를 DL이라고 부를 텐데 얘는 torch.utils.data 로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DS.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넣어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를 사실 뭐 안 넣어주면 1인데 우리가 배치 사이즈도 컨트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치 사이즈는 32 그리고 셔플 이퀄 true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for I in dl print I 이러고 실행시키면 이 데이터 로더는 한번 시작이 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이 DS의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브레이크 문을 써주면 이 for 문이 한 번 돌고 브레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뭔가 막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셔플을 했기 때문에 이 Y에 해당하는 애가 어떤 애는 0이고 어떤 애는 1이고 얘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셋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임베딩을 하는 섹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베딩을 하는 섹션은 이 텐서플로우에 있는 이 Neural Machine Translation with a Transformer and Keras 라고 하는 부분을 참조를 할 겁니다. 여기에 요 임베딩 부분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인풋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여기에 있는 인풋을 만든 게 우리가 한 일의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인풋 임베딩이라고 하는 애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 인풋 임베딩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베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죠. 그래서 임베딩 레이어는 keras.layers.em 하면서 써주면 임베딩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두 개의 숫자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풋 디멘전을 넣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아웃풋 디멘전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에 해당하는 애는 사실은 뭐냐면은 나의 토큰의 총 개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총 개수가 인풋 임베딩이고 인풋 디멘전이고 그리고 아웃풋 디멘전은 내가 걔를 몇 차원의 벡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애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우리가 예전에 했듯이 그냥 뭐 100 이렇게 해주면은 틀림없이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S라고 하는 애의 영번을 보면 여기에 뭐 1045 하면서 막 굉장히 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애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냐? 그거는 토크나이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크나이저의 get vocabulary size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vocabulary 사이즈가 3522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522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걸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그때는 토탈 버큐버리 사이즈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쉽게 처리할 수 없을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임포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걔 이름을 confi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 클래스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vocab 사이즈를 정하는데 vocabulary 사이즈는 아까 봤듯이 토크나이저의 get vocab size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 위쪽에서 이제 만약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이 vocabulary 사이즈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뭘 부를 거냐면 config.vocab size라고 하는 애를 부르면 그게 나의 인풋 디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onfig.vocab size 이러면은 나의 인풋 디멘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뭐 쉽게 그냥 아웃풋은 내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이름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EMB라고 했었으니까 EM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onfig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면은 여기에 config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레이어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예를 들면 ds, 그렇죠. 이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ds 0에서 1인데 이 ds는 지금 x하고 y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0번째가 x이어서 이 x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32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32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32번째까지 있는데 각각이 다 two dimensional array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two dimension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디멘전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여기가 항상 512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D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방금 전에 여기다 정의해놨던 요 config 안에 D 모델을 또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이 D 모델의 숫자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 모델을 일단은 뭐 나는 2라고 하겠다. 그래서 얘를 2로 하고 비교를 위해서 얘를 뭐 예를 들면 5로 하겠다. 그리고는 얘를 하면 D 모델이 정의가 안 됐다라고 나오네요. 왜냐하면은 앞에다가 config를 안 적어줬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인베딩이 만들어지고 걔를 가지고 다시 인베딩을 해보면 이번에는 5개씩의 숫자를 갖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씩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를 클래스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여기에 포지셔널 인베딩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인베딩에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vocabulary size, 하나는 D 모델.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이라고 하는 애를 불러서 인베딩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init 부분, 뭐 콜 부분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포지셔널 인베딩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는 이 토큰 인베딩하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셔널 인베딩을 두 개를 지금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인풋 인베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그냥 하나의 일만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의 이름을 토큰 인베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클래스 모형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항상 모든 클래스는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는 클래스 레이어스 레이어라고 하는 애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개를 정해주는데 하나는 init 그리고 init의 self 그리고 또 하나는 init의 call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call도 항상 self가 있고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여기에는 input 또는 뭐 x라고 하는 애가 들어옵니다. 자, 이 init 부분부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init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애를 다시 걔를 init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super.init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 레이어스 레이어에 있는 모든 애들을 나도 똑같이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인베딩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lf dot token embedding. 이어서 얘가 keras layers embedding 레이어가 되게. 그리고는 input과 output을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밖에다가 config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줬죠. 이 config를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밖으로부터 이렇게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init를 할 때 내가 뭘 줄 거냐면은 config라고 하는 애를 항상 줄 겁니다. 내가 이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애를 부를 때 항상 여기에다가 config를 같이 넣어서 불러줄 거예요. 그럼 이 config가 여기에 있는 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config가 되어서 이 config 안에 있는 vocab size라든지 그 config 안에 있는 D 모델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레이어들도 계속 만들 텐데 그 다른 레이어들을 만들 때마다 어떤 변수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항상 컨피그를 다 전달을 해주면 그리고 그 레이어를 만들 때 내가 그 컨피그 중에 누구를 사용해서 그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분리우면 무슨 일을 하는가? 분리우면 그냥 리턴해주는 return x 이런 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지금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는 얘를 실행을 하면 이 토큰 임베딩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레이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얘를 그냥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A에다가 예를 들면 ds 0번에서 1번까지의 x에 해당하는 애를 넣어주겠다. 라고 하면 이게 5개 1바이 그렇죠 1000바이 50이 만들어지는 겁니다.